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알테오젠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. 예전부터 이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의 그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이들이 어떠한 뭐 약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러한 뭐 당장 수익을 낼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신약 후보 물질이나 또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에 있느냐 임상 단계에 들어갔느냐 이러한 그 연구의 진척도 이런 걸 갖고 평가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. 물론 이 기술 자체를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 중에 이 전임상을 끝내고 나서 임상 단계에 들어갈 때 다국적 제약사나 뭐 글로벌 그 제약사들한테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그래서 기술을 이전해 주는 기술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이 나타났어요.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. 최초에 이런 신약 흡모물질을 찾아내고 이걸 전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다음에 임상 단계에 들어갈 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임상 단계에서 이거를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해서 다국적 제약사에 이 약을 넘기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마일스톤으로 임상 1상, 2상, 3상 가는 때 기술적인 그 조언을 또 계속 기술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임상 1상을 마련하고 성공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 전체 계약 금액 중에 몇 프로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. 그게 이제 마일스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알테오젠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기술 이전 이력과 파이프라인 현황들을 보시게 되면 2017년부터 꾸준히 이 회사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계약금이라는 게 나오고 총 계약 규모라는 게 나오는데요. 이 계약금이라는 게 이전에 2020년 이전만 했더라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. 한 20억 정도 좀밖에 안 됐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이제 그 이 계약금 규모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. 그만큼 이 회사가 알테오젠이 연구하는 그 신약 후보 물질들에 대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건데요. 2020년에 지금 라이센스 아웃한 것 같은 경우는 총 계약 규모를 4조 7천억으로 평가받았습니다. 굉장히 큰 거죠. 4조 7천억이면 우리나라 라이센스 아웃한 것 중에서는 몇 손가락에 드는 만큼 큰 규모입니다.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금도 193억을 수령을 했죠. 그리고 임상 단계가 이제 발전해 갈수록 임상 1상, 2상, 3상 갈수록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이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회사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꾸준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2019년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2020년까지 이 꾸준히 이제 그 들어올 총 이 라이센스 아웃비가 6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됐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기술 이전료가 일부 들어오면서 매출액도 뭐 200억에서 뭐 130억, 87억. 물론 이 매출 자체는 점점 줄고는 있지만 이 기타 이익에서 뭐 7억, 뭐 198억, 209억 이 정도로 기표가 되는 거죠. 이거는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이 바이오 업체들의 회계가 좀 특수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주 지분이 24% 정도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. 대부분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이 연구개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최대주 지분이 점점 낮아진 거죠. 그런데 그 최근에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하고 그래서 행동주의 소액주주 운동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걸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. 그래서 회사 측이 실질 주주명부를 이 소액주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액주주들은 이 주주권을 모아서 지난번에 헬릭 스미스에서 벌였던 것처럼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알테오젠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이 신약 그 라이센스 아웃 피가 꽤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해서 이게 1,300만 불이 이번에 그 인보이스가 발행이 됐고요.
또 한 건은 그 300만 불짜리가 또 발행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다음 달 5월 달, 6월 달 해서 돈이 들어올 거고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주가가 지난 코로나 한참일 때 2020년에 뭐 12만 6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뭐 그 3만 원대까지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. 5분의 1 토막이 난 거죠. 그러니까 주주들이 열받을 만한데요. 이제 라이센스 피가 이제 들어오기 마일스톤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뭐 주가 하락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. 왜냐면 이 회사에서 공시를 했듯이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면 이 규모가 또 상당합니다. 거의 한 100몇십억 정도, 130억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당장 뭐 그 돈을 갖고 이제 회사 손실 난 것들 다 메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유상자에 대한 위험도 없고, 그리고 작년에 한번 무상자를 좀 일부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주들이 좀 반발을 하면 무상자를 또 할 수가 있어요, 이 회사는. 그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줄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자신들이 개발하고 있던 그 기술에 대해서 이 연구의 진실성을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, 또 이 마일스톤 형식으로 해서 임상 1상과 2상, 3상이 이 진보될수록 그에 따른 보상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그 기술에 대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알아서 평가를 하고 그에 대한 그 가격을 매겨준다고 할까요?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이센스 아웃을 한 바이오 신약 업체를 공부하는 데 참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런 면에서 이 알테오젠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그 진짜 바이오 신약 개발사와 무늬만 그 바이오 신약 개발사로 우리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이 장학금을 받아가는 그런 사기꾼들하고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눈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